네, 1번 그림 가는 물체가 각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 이 각각이라는 말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 구간의 힘 따로, B 구간의 힘 따로. 그래서 나는 물체가 A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B를 빠져나올 때까지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알짜임의 크기는 F이고 B 구간의 거리는 L이다. 근데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넓이가 어, 이동 거리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L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A의 구간 거리는 3L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A 구간 여기서 지금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력이 변해서 지금 요 구간을 B가 이동한 거리, 그다음 요 구간을 A가 이동한 거리로 잡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가 될 텐데 요쪽이 2L, 요쪽이 L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3L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네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여기서의 힘과 여기서의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속력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어, 요 경계 지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에서 물체 적용 알잼 크기는 EF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거리고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어쨌든 이 A에서는 알짜임이 F는 질량 M 그리고 A에서의 기울기가 2T분의 V 요게 A에서의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다음 B에서의 가속도는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A에서 가속도는 2t분의 V가 되겠고요. 자, B에서 가속도 크기는 t분의 2V가 되겠습니다. 즉, 가속도가 여기서 A라고 하면 여기는 4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 크기 A라고 하면 F는 MA가 나오고 자, B의 알짜임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질량은 M, 가속도는 4A이기 때문에 B에서의 작용하는 알짜임은 EF가 아니라 4F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자, 다음 0부터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3분의 4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자, B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 구간에서. 자,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가 2V죠. 나중 속도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처음 속도가 2V고 나중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근데 B 구간에서 지금 보면은 평균 속도 V로 T초 동안 이동했을 때 이동거리가 L이 나왔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3L이었나요? 3L, 여기 거리가 L. 그러면은 지금 A부터 B까지, 0부터 3T까지 이동거리는 4L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평균 속도 크기를 네모라고 잡았을 때 평균 속도 곱하기 3T는 4L이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네모는 3T분의 4L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때 요 식이 V는 T분의 L이고 따라서 요 식은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면 3t분의 4L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모라는 것은 3분의 4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평균 속도, 식, 이동거리, 시간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질량이 각각 2kg 그리고 M인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F만큼 힘이 주어져 있고 0초부터 1초까지, 1초부터 3초까지 F의 크기는 각각 F1, F2.
2초일 때 실이 끊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자, 이때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가 0이란 뜻이고요. 그러는 가속도가 없다란 뜻이고요. 이때 알짜임이 0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0에서 1초일 때 F1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F1이고, 이때 얘 중력이 20N, 얘 중력이 10, 중력 가속도 10m, 10m/s 제곱이니까 10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F1과 이 두 중력의 합이 똑같아서 알짜임이 0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F1은 20N 더하기 10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N 더하기 10m. 자, 이때 1초부터 이제 F2로 바뀌게 되는데요. 속도가 감소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겨졌고요. 요거는 현재 이 A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A의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 속도. 자, 이때 실이 끊겨졌습니다. 끊겨졌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해. 그러니까 이 힘이 사라졌는데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 얘가 끊어졌는데 속도가 증가한다. 그전에는 내려갔었어. 얘가 달려있었을 때는 속도가 감소해요. 근데 요 구간에서 알짜임 변화는 없어. 요거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알짜힘 크기는 음, 크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1초부터 2초까지 F2 빼기 20N 더하기 10 스몰 m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A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져보면은 F2 빼기 20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1초부터 2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감소해요. 속도가. 근데 2초부터 3초에는 얘가 빠졌어. 얘가 사라졌어. 그랬더니 속력이 올라가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얘가 잘렸는데 얘 속력이 올라간대.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플러스 방향이 자,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요거를 해석해보면 지금 속도의 플러스 방향은 위를 향하는 방향이다. 위로 가는 방향이다. 라는 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 플러스가 의미하는 것이 플러스 방향이 의미하는 것이 위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은 지금 얘 달려있을 때 1초부터 2초 때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이때 2초에서 얘가 끊겨 나가면 얘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중력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일 때 이 알짜임 값이 위로 향하는 거면 이쪽은 더 위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변화량이 바뀌었다라는 건 자, 다시 자, 속도 변화량의 부호가 바뀜 이퀄 운동 방향 바뀜이라는 걸 가속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진짜 요 해석을 좀 잘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1초부터 2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2초일 때 실이 얘가 끊기면 얘가 더 빨리 올라가야 돼요.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꺾였죠? 꺾였다라는 건 얘네들이 처음에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속력이 내려가는 속력이 점점점 줄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도 플러스가 위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하냐 못하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좀 끌고 가볼게요.
자, 이때 가속도. 자, 2초부터 3초까지의 가속도 크기가 지금 1초 동안에 5m per sec 증가했습니다. 1초 동안에. 그리고 이때는 얘만 달려있죠. 따라서 요식을,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2kg짜리에 5m per sec. 그리고 이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호가 똑같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2라는 것은 30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그럼 얘가 30N이고, 이때 1초부터 2초일 때는 얘네를 한물체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1이 아니라 2 플러스 m 곱하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1초 동안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m per sec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초부터 2초까지는 내려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F2가 의미하는 건 윗방향이고 얘네들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호를 꼭 반드시 이렇게 식을 써주셔야 되고요. 음. 따라서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10N 마이너스 10M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M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러분들? 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뉴턴이 되겠죠? 자, 18뉴턴은 6m이 되고 m의 크기는 3kg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3kg이니까 F1은 20N 더하기 30N이고 50N이 된다. 즉, F1은 50N, 얘는 30N. 자, 답은 5대 3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을 하냐 못하냐가 큰 포인트가 된다. 요 해석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멈춰놓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다음 3번. 요거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이 관성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성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관성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관성력이란 무엇인가?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또는 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받는 가상의 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받는 가상의 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을 받는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람 친구는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거 얘가 버텨야 돼. 그래서 얘가 밑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손 이렇게 올라와. 그럼 얘가 가만히 버티려고 하는 힘 때문에 밑으로 저항하는 힘, 이 가상의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질량이 50kg고요. 중력과 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면, 저울은 단지 이 사람의 무게만큼의 힘을 받겠죠. 그게 딱 500N이 되겠습니다. 정지해 있다면 저울은 딱 사람의 무게 힘을 만큼을 받는. 그게 딱 500N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저울에서 측정된 힘은 딱 사람의 무게만큼만 받을 텐데 정지해 있다면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오히려 600뉴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다라는 말은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은 원래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음.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것은 관성 때문에 받는 힘이고, 가속도,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따라서 지금 요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500뉴턴, 이게 사람의 무게가 되겠죠. 더하기 100뉴턴만큼 저울에서 측정이 된 거죠. 지금 600이라고 하는 것은 500뉴턴 더하기 100뉴턴의 힘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100뉴턴이 관성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고요. 따라서 지금 저울이 측정된 힘은 밑을 향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밑을 향하고 얘들 밑을 향하기 때문에 600뉴턴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100뉴턴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를 받고 있다.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던 엘리베이터가 이제 힘을 받고 쭉 올라가기 시작한다.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저울이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0에서 2초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성력을 아래로 100뉴턴 받는 겁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해석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받고 관성력은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기 때문에 100뉴턴만큼 아래로 작용을 해서 저울에 600뉴턴의 힘이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2초에서 4초는 저울이 딱 이 사람의 무게만큼 받는다. 그래서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40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40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500뉴턴의 무게는 변할 리가 없고, 그럼 오히려 100뉴턴이 빠졌다라는 건데, 얘는 또 여전히 관성력. 자, 근데 관성력은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기 때문에,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4초에서 6초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에서 6초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받는다. 선생님, 이게 아래로 가속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음, 위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층에서 3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그럼 1층에서 3층까지 처음에는 속도가 붙다가 3층 다 나가면 다시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붙다가 다시 멈춘다. 속도 변화량이 0으로 된다라는 건 가속도 방향이 아래로 받는다라는 뜻이 되고 관성력 위로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4에서 6초 동안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받는다라는 말은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멈춰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가속도를 아래로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줄어든다. 속력 변화량이 마이너스다. 그렇다는 건 가속도가 아래로 힘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무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속도에 의해서 받는 힘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해 받는 힘이기 때문에 관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때 가속도 A라고 하면 A는 2m per sec 제곱이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2m per sec 제곱만큼, 2m per sec 제곱만큼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선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속력은 6초일 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0뉴턴, 그럼 마이너스 100뉴턴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6초일 때가 속력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6초일 때 가장 빠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속력이 줄어든다. 4에서 6초 동안. 그럼 6초일 때는 가장 빠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같다. 자, 여기서도 관속력이 100뉴턴이고, 여기서도 관속력이 100뉴턴이죠. 요 부호는 방향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초일 때나 5초일 때나. 자, 다음 1초일 때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0뉴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울에서 측정된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이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울에서 측정한 힘. 그래서 600뉴턴이다라고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관성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얘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 엘리베이터는 얘가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받는 가짜 힘이 가짜 힘이다. 실제로 누군가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따라서 저울이 측정한 건 사실 멈춰 있으면 딱 500뉴턴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100뉴턴이 추가됐다는 것은 관성력이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연직 위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말이. 자, 이때는 마이너스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아래로 가속도 받기 때문에 간속력이 위로 작용을 해서 이 500뉴턴 빼기 100뉴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가속도가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운 문제라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 좀 많이 물어봤던 문제 중 하나예요. 이해 안 되시면 또 개인 수업 때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자, 그림과와 같이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빗면에서 일정한 가속도 A로 운동한다. 자, 이때는 이쪽 방향 가속도 A를 받고요. 자,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P가 끊어진다. 자, 그 다음 그림 나는 P가 끊어진 뒤에 C가 속력 V로 운동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각각 3mm, 2m이고, 문제 잘 안 보였네요. B의 가속도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요 말도 좀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지금 B의 가속도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A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01단원 개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경사가 다르면 가속도도 달라집니다. 자, 그런 말은 동일한 경사는 동일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 성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B, C는 서로 다른 가속도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인 게 뭔 뜻이냐? 지금 A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가속도를 받는다고 하면 얘네들은 뭐 요런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질량에 비례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받는 이 힘이 질량에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때 우리가 알짜인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 문자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3F, 뭐 F, 2F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른 가속도여가지고. 동일한 경사는 동일한 가속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같게 질량에 비례하게 힘을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얘는 다르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힘 표현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3FA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얘는 V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은 F, EF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동일경사 동일가속도라서 그냥 질량에 비례하게 힘을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다르게 다른 미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경사가 다르면 가속도 달라진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문제 풀 때. 자, 따라서 일단은 나에서 가속도 크기는 3A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요 친구에 대한 걸 지금 이제 표현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잘 사용을 해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방 정식 세워볼게요. 자, 가에서의 운동방 정식은, 자, 아까 3FA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되겠다. FA 빼기 3F는 얘네 질량을 총 6M 곱하기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운동방 정식을 쓰시면 BC 따로 A 따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A는 3M 곱하기 A의 가속도, 그 다음에 3F는 3MA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음, 얘네들은 자 얘는 이쪽으로 FA 힘만큼 받고 얘는 F를 받으면 얘는 질량이 2배니까 EF 받는다 할 수가 있고요. 지금 BC는 실로 묶여 있기 때문에 BC의 운동방정식이 됩니다. BC의 운동방정식. 식은 3F의 힘을 받고 질량이 3M인 애들이 가속도 A를 받고 있으니까 3F는 3MA다. 따라서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FA는 9M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네모, 요 네모가 3A이기 때문에 나에서는 3M 곱하기 3A. 그래서 A의 가속도 크기가 3A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요거 가에서는 왼쪽으로 가속도 A 받고, 나에서는 지금 BC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 받아야 되니까, 부호를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가와 나는 분리된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잡았으면 여기서 플러스 잡았으면 요돈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야 되냐? 그거는 동일한 사건 내에서 지금 얘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속력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가와 나는 사실 독립된 사건이라서 이거를 부호를 같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단지 얘와 얘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 3F와 A의 부호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가와 나를 생각하면서 부호를 반대로 엮으시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얘랑 얘의 부호만 맞춰주면 되고, 얘랑 얘의 부호는 다르게. 나에서는 지금 요쪽과 요쪽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3F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도 플러스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는 분들은 여기서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틀리는데, 분리된 사건이다. 분리된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얘랑 얘 부호가 같게 하면 되고 얘랑 얘 부호가 같게 하면 돼요. 가에서는 나에서는 따로따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 가속도의 방향에 따라 부호 설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길. 연습하세요. 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저에게 질문을 꼭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 방법은 무엇이냐면 분리된 사건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분리된 사건입니다. 분리된 사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리된 사건이다.
자, 다음 나에서 A의 속력은 6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실이 처음에 얘가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 딱 실이 딱 끊겼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V만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P가 끊어진 뒤 C가 속력 V로 운동하는 순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설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C의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V고요.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딱 끊겼을 때 딱 속도가 처음 속도로 보면, 그다음에 나중 속도가 플러스 V인 겁니다. 왼쪽 방향, 얘는 이제 나중 속도는 오른쪽 방향. 자, 그러면은 이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이 가속도는, 자, 이때 요만큼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가속도는 t분의 2v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B의 가속도 크기가 가원하에서 같아서 A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B랑 C는 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T분의 2V라는 것은 A라고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걸 왜 쓰냐? 이제 A의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A의 가속도 크기가 3A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이때 나에서 A의 속력을 물어보는 건데 처음 얘네가 P가 끊기기 직전에는 얘네들이 다 지금 C의 속도가 V라는 건 이 B의 속도도 V고 A의 속도도 V로 왼쪽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왜? 하나의 실로 묶였기 때문에 다 V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은선지에서도 A에 대해서도 A의 처음 속도는 V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왜 이쪽 마이너스로 잡으셨잖아요, 여기서는. 그거는 예경으로 이거를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잡아서 그래요. 근데 A는 처음에 V였다가, 근데 이쪽으로 가속도 방향 받으니까 더 추가돼야 되겠죠? 속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처음 속도를 V라고 하고, 가속도가 3A, 즉 속도 변화량이 t초 동안 6V라는 겁니다. 따라서 A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 6V이므로 나중 속도는 7V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7V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왜 C가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으면, 처음 속도 마이너스로 잡았으면, A의 처음 속도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얘랑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얘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쪽으로 V 속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그죠? 가속도 방향이 이쪽으로 3A이고, 그러면은 이 A라는 것이 T분의 6V잖아요? 3A가. A가 T분의 2V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 후 T초부에 6V의 속도 변화를 같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7V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여기서도 이 부호를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디귿선지는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 부분들 지어놓을 테니까 캡처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음, 좋습니다. 자, 다음 디귿선지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Q의 1.5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가의 운동방정식 보면은, 알짜임의 크기가, 얘가 9ma, 얘가 3ma니까, 가에서, 여기서, 알짜임 크기가 6ma입니다. 6ma.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얘가 질량이 3대 1대 2죠. 3대 1대 2죠. 따라서, 따라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3A, B가 받는 MA, C가 받는 알짜 힘이 EM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 이게 일로 넘어갔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봐보면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A가 받는 알짜 힘이 3MA, C가 받는 알짜 힘이 EMA, B가 받는 알짜 힘이 MA가 됩니다. 자, 이때 C가 받는 요 EF는 EMA였고, 근데 현재 알짜임이 왼쪽으로 EMA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Q가 C를 당기는 힘, 이 TQ가 4MA, 그리고 Q는 늘 장력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그래서 Q가 B를 당기는 힘, C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TQ가 4M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Q가 4MA. 자, 이때 B는 지금 오른쪽으로 또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죠. 중력, 가속도의 성분이. 따라서 요게 MA였고, 이때 R자임이 왼쪽 방향으로 MA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TP 값이 총 6M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6MA이고요. Q가 4MA이므로 1.5배에다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를 총 운동 방정식을 한번 쫙 세워보면은 자, A가 이쪽 방향으로 여기를 한번 쫙 지어볼게요. 자, 요게 FA고 FA가 9MA였죠. 자, 다음 얘가 EF가 EMA였고요. 지금 B가 F만큼이 MA였습니다. 그래서 가의 운동방정식 알짜 힘이 9MA 빼기 3MA 해서 총 6MA였죠. 이게 한 물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총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갔었다. 9MA 빼기 3MA 된다. 자, 이때 질량의 비율이 3대 1대 2이기 때문에 얘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3MA, 얘가 받는 알짜임 크기는 MA, 얘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EM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쨌든 알짜임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 C 입장에서 봤을 때 알짜임이 왼쪽으로 EMA이고요. 그럼 이 Q가 C를 잡는 이 TQ의 힘이 총 4MA. 그래서 이 EMA라는 식이 TQ 빼기 EF 해서 EMA가 난다. TQ 빼기 EF. 따라서 TQ가 4MA다. 4MA 빼기 EMA.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B에서는 지금 TQ 값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B의 알짜임식은
B R자 힘은 MA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얘가 TP가 일로 땡기고 있죠? 따라서 TP 빼기 F 더하기 TQ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TP 빼기 F가 MA, TQ가 4MA니까 5MA가 MA가 되는 거기 때문에 TP 값이 6M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TP가 현재 이쪽 방향으로 6MA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도 TP가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A의 R자임식은 FA 빼기 TP가 되는 거고 그게 9MA 마이너스 6MA 해서 총 3MA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R자임식을 다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 여기서 A, 여기서 A인데 방향이 다를 때 부호를 많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시켜야 된다. 상황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